안녕하세요.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, 임상심리 전문가 박윤정입니다. 자, 드디어 그 손자녀들을 위한 항원 육아 기술 6강인데요. 이번 강의에서는 똑똑한 손자녀 만들기입니다. 조부모님들께서 아우 손자녀 케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똑똑하게 키우라고까지 하나라고 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육아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. 간단한데 그게 상당히 효과성이 있고 효율적이고 영향력이 크더라 이런 걸 좀 모아와 봤습니다. 자, 조부모님들께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지만 더 큰 효과가 있었더라.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3가지 일상 속에서 키울 수 있는 내발달 훈련, 똑똑한 손자녀 만들기. 자, 먼저 집안일 돕기를 통한 작은 유능감이 주는 나비 효과입니다. 자, 집안일 도와야 된다.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. 일본의 그 유명한 내과학자인 니시다케 유키 박사는요. 집안일을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. 아주 그냥 상당히 심플한 얘기를 했어요. 자, 연구에 의하면 만 3, 4세에 집안일을 시작한 아이들은 10대에 집안일을 시작했거나 전혀 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학교 성적이 훨씬 좋았다고 해요. 그리고 직장이라던가 가족, 친구 관계에서 더 잘 지냈고요. 특히 자기 일을 해내는 이 독립심이 엄청 커졌다고 합니다. 이와 함께 그 하버드에서도 연구를 했는데요. 어린 시절에 집안일을 해본 아이일수록 어른이 됐을 때 마음이 더 건강할 확률이 높다. 자, 이런 건데요. 사실 조부모님들께서 손자녀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게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잘못해서 물건 뭐 엎지르거나 손이 많이 가거나 번거롭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부모님들도 에이 그냥 내가 해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충분히 이런 그 사실은 이제 번거로운 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보면은요 성공의 가장 큰 지름길이 집안에서의 작은 실천에서 작은 유능감을 느끼고 그다음 책임감 생기고 이 작은 우주인 가정에서 경험하는 이런 만족감들 있죠.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들이 하나 둘씩 모을 때 성공 경험을 커지고 이제 성공한다고 해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안일로 보면은 뭐 자기가 이제 뭐 학교 가거나 아니면 유치원 갔다 오거나 했을 때 가방 정리부터요. 그 다음에 뭐 집에 왔을 때 하는 루틴한 어떤 집안일들 아니면은 조부모님들이 하다가 이거를 좀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시키는 것들 이게요. 그 손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. 간단한 건데.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가, 손자녀가, 명령을 받은 거죠. 이제 입력이 됐어. 뭘 하라고 입력을 이제 했을 때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? 약간의 불안이 있다고 해요. 불안을 가지고 긴장과 걱정을 가지고 간단한 일이지만 딱 성공을 했을 때 그 조부모님들도 막 칭찬을 하겠죠.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의 뇌 속에서 스스로에게 가지는 카타르시스가 엄청나다고 합니다. 그러니 이 엄청난 것들이 사실은 쌓여야 커지는 거잖아요. 근데 야, 뭐 너 나이 들면 그거 안 하겠냐 하지 마라. 이런 조부모님들 아직도 좀 계신데 나이 들어서도 하지만 나이 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어떤 좋은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훗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기 맡은 과제 해내는 거 그다음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떤 뭐 회사를 갔을 때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내는 거. 그러니 이런 작은 심부름들, 사소한 뭐 요리 작업 돕는 거, 이 모든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손자녀가 할머니를 도와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큰 그런 훈련이고요. 그러니까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스스로 계획하는 것도 훈련이고요. 그거를 이뤄냈다는 성취감까지 이게 한 세트로 될 때 이 경험이 의미 있는 이런 어떤 나비 효과가 돼서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기억력을 높여주는 아주 사소한 습관 알고 계시나요? 이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은 2가지예요, 사실은. 하나는 환경 바꾸기고요. 하나는 체조하기인데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예전에 무슨
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뭐 환경, 뭐 피톤치드가 어떻게 돼야 되고 색깔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얘기 TV에서 드라마에서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이요. 사람의 뇌 발달로 보면은 한 장소에 너무 오래 학습되면요. 그 뇌가 그 공간에 익숙해져서 뇌 활동이 저하되고 둔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요, 장소가 좀 새롭게 바뀐 경우에 손자녀들의 뇌가 더 발달이 되고 활발하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 가정 내에서의 환경의 재구성을 추천드리는데요. 예를 들어서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던 건데요. 그 6개월 단위로 바꿔보라고 해요. 사실 제가 이제 기준을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6개월이 좋다. 또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. 그러면 이제 제가 10개월로 하는데요. 손자녀들의 나이대에 맞는 장난감이 있잖아요. 장난감 색, 뭐 집안의 어떤 뭐 구성품들을요. 그 손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을 하시고, 예를 들면은 이제 책으로 보시면은 5권 중에 3권을 되게 잘 봤다고 잘 본다, 이 아이가. 그러면은 3권 중에 2권은 남기고 하나는 바꾸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권 중에 하나는 남기고 2권은 바꾸고, 그러다가 나중에 3권이 변화되는 것처럼 아이가 익숙한 거에서 점점 자연스럽게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움들이 이제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좋고, 어릴 때 쓰던 장난감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죠?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장난감을 파냐,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요. 사실, 예를 들어서 5개의 로봇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. 이슈가 있고 핫했다. 그럼 한 길게는 10개월까지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중에서 적어도 1~2개는 남겨두고 또 이제 7, 8개를 바꾸시는데 7, 8개를 그 박스에 넣어서 숨겨 놓는 거예요. 그랬다가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한 이후에 다시 또 하나씩 꺼내보는, 그러니까 새로운 게 이제 익숙한 거에서도 또 새로움이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. 우리가 같은 장소를 똑같이 가도 새롭게 보일 때가 있는 것처럼 장난감을 너무 뭐 매번 사서 바꿀 수 없다라고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좋고,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색채 심리학에서도 말하는 건데요. 그 아이들이, 손자녀들이 머무르는 어떤 공간에 뭐 카펫, 커튼, 이런 어떤 이불, 뭐 어떤 쿠션, 이런 색깔들도 뇌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해요. 그러니 늘 동일하게 있는 색깔들보다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조금씩 색깔들도 그 환경에 맞게 맞추셔서 손자녀들이 즐거워하게, 그러니까 새롭게 받아들여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요. 계절에 맞는 식물들 키워보는 건 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. 종이접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종이접기 같은 경우는 색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색깔이 다양하고 어떤 패턴이라던가 이 만지는 촉감이라던가 되게 다양한 종이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정환경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미술 활동에 들어가는 종이들을 다양하게 좀 꾸며봐라, 이렇게도 얘기 많이 드리니까 작은 변화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체조하기는 뭐냐면은요. 사실 손자녀들이 운동 많이 하고 뇌 발달에 좋은 건 알지만 사실은 집에서 해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몸을 움직여 보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뇌 세포들이 활성화가 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그 운동도요. 격렬한 운동이나 대단한 뭔가를 하지 않으셔도 된대요. 그러니까 짧은 몸 활동 이라 그래서 할머니, 할아버지, 엄마, 아빠랑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, 레크레이션 같은 정도의 체조만 돼도요. 뇌가 인식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활동에서 나오는 가성비 좋은 똑똑한 육아 방법일 수 있으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음악의 중요성, 그 다음 체조, 같이 합치면 더 좋죠. 음악을 틀어놓고 체조를 한다던가, 또는 뭐 음악을 틀어놓고 종이접기를 한다던가, 또는 뭐 억제하는 것 중에 역할놀이 중에 뭐 동물처럼 되어보는 거 한다던가, 서로 몸을 만져주면서 좀 마사지라던가 이런 하는 건데요. 사실 놀이치료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.
로션 있거든요. 로션, 바디 로션으로 자극해 주는 거. 아이들의 손발이라던가 이런 거 아침 저녁으로 해줄 때 아이들의 애착이라던가 정서 쪽이 확실히 좀 높아지고 좋아진다는 연구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어린 손자녀들 볼 때요, 그 바디로션류를 좀 다양하게 좀 갖다 놔라,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해요. 향이 다른 어떤 바디로션을 뭐 요일에 바꿔서 좀 쓰면 아이들의 뇌발달이나 그런 어떤 그 정서적 스킨십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사소한 습관이지만 루틴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요.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때도 오감 자극이 뇌에 전달돼서 뇌 활동이 전체적으로 활발해진다고 하거든요. 집 앞이라고 해도요, 사계절에 따라서 꼭 다른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멀리 안 가시더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손자녀들이 체감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창의력, 21세기 이제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인데요. 창의력은 사실 어질러진 방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 모르겠어요. 조부모님들께서 손자녀들을 돌보시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은 집안 정리인 것 같아요. 깨끗하게 집 정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 설거지도 하고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위생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창의성을 기르는 데는 조금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리하는 시간은 가지시고, 그러니까 정리도 집안일 하기를 같이 하시면 좋으니까 손자녀에게요, 역할 분담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영희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다. 그 어떤 정리 활동 자체도 아이에게 자기 조절, 자기 어떤 그런 유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나머지 어느 정도는 조금 어질러서 좀 아이가 손이 갈 수 있는 곳에 장난감이 있으면 좋아요. 그래서 조금 어질러서 어느 정도 해주시면 주변을 예민하게 지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몰입 활동이 더 커지게 되고,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스티브 잡스라던가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,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들의 책상 위가 상당히 잡동사니가 많았다, 이런 일화들도 보고되고 있죠. 그러니 손자녀들의 놀이방에 대해서는 적당히 정리하시고 차라리 그 청소 시간에 조부모님들이 조금 쉬시고, 그리고 이제 그때 저렇게 조금 정리가 안 돼도 우리 손자녀들이 뇌발달해서 창의성이 높아진다,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시면서 편안하게 항원 육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할 건데요. 자, 다음 강에서는요, 마음챙김 양육 기법,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